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24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개념으로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내수공, 개념 내수공으로는 24번이 마지막이고, 이제 여기까지 다 배우고 나면 앞으로는 계속 복습하면서 중간고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간 좌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좌표 공간에서의 어떤 점의 좌표를 우리는 공간 좌표라고 불렀다. 근데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좌표에다가 Z좌표를 하나 추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원활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것들 중에 내분점과 3분의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덩달아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공간으로 확장된 구의 방정식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원래 두 개를 따로 할까 생각도 하다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선은 하나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내분점, 외분점은 우리 언제 처음 배웠었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우선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하 시간에 언제 배웠었냐면 1학기 때 벡터, 평면 벡터 배울 때 내분점, 외분점 관련된 위치 벡터 배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걸 구하는 공식을 까먹어서 못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자 내분합니다. 자, 내분한다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라 그렇지. M 대 N이라고 쓰고 이 밑에 X좌표 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지. 크로스로 곱해서 자,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지. M 대 N이니까 두 개를 더해줍니다. 그쵸? 더한 다음에 위에 분자에는 뭐가 올라가냐? 요렇게 mx2와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한 mnx1 두 개를 더해주고요. y좌표도 마찬가지 여기 아래쪽에 살짝 적어서 크로스로 곱하고 my2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해서 ny1을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덧셈은 순서가 상관없지만 자 외분점 같은 경우에는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똑같은데 뭐가 그렇지 중간에 n과 여기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뺄셈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오느냐가 정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m 대 n, 3 대 2라고 적고 그 밑에 순서대로 A, B의 X좌표, Y좌표를 적은 다음에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외분점은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맞나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점도 우리가 배웠었다. 그쵸?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 그렇지.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m과 n 자리에 각각 1이 들어가면 그렇지. 두 x좌표와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게 바로 중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평면이야. 자, 이게 좌표 평면에서의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떻게? 자, 좌표, 자, 우리가 평면에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평면에서 공간으로 확장시키면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 Z좌표가 추가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원리는 있습니다.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랑 똑같이 정사형을 이용을 합니다. 이 AB라는 점을 XY 평면 위로 정사형을 내려서 Z좌표를 다 0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XY좌표를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에서의 내분점 구한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얘네들을 YZ 평면과 ZX 평면으로 정사형시켜서 Z좌표까지 구해줬더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더라. 자, 우리 여기 두 개까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다. 그쵸? 여기까지가 어디에서? 그렇지. 평면에서 내분점인데 공간은 Z좌표가 하나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부는 더하고요. 외부는 뺍니다. 자, 그러면 중점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점은 어떻게 똑같습니다. 2분의 x1 더하기 x2,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z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중점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거 없다, 그치? 중점이 제일 쉽겠네요. 그냥 2분의, 자, 좌표끼리 더하고 2 더하기 2, 2분의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분의 3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렇지. 2분의 4니까 2 콤마,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2분의 1 이렇게 중점 구할 수 있고요. 자, 3대 2로 내분했습니다. 그러면 x좌표를 2 이렇게 씁니다. 자, 3대 2로 내분했으니까 3과 2를 더해줍니다. x좌표, y좌표, z좌표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x좌표 쓰고 여기 y좌표, z좌표까지 쓴 다음에 어떻게? 크로스로 곱합니다. 자, 이쪽 먼저 곱해야 되죠. 6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z좌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모두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 외부는 똑같은데 여기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이쪽에 있는 플러스 부분이 뭘로? 마이너스로 바뀌면 걔가 외분하는 점이 된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좌표 평면 좌표에서도 뭘 구했었냐면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무게중심 구하는 거 했었다. 그쵸? 혹시 기억나나요? 자, 우리 평면에서 어떻게 구했었다? 자, 평면에서 어떻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면에서 어떻게 구했었다? 그렇지. 세 좌표, x좌표 세 가지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고 y좌표끼리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어 줬다. 그쵸? 맞나요? 자, 왜 그러냐?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무게중심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였어요? 어떤 아이지? 그렇지. 세 중선의 교점인데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이거 중선이죠. A, B, C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M이라는 점은 B, C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각각의 내분점 좌표 이용해서 구해줬었다.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라면 어떻게? 그렇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옳지. Z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어준 바로 요렇게 앞쪽에 여기 똑같이 X좌표, Y좌표 똑같이 들어오고요. 공간좌표는 Z좌표가 추가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구하는 건 굉장히 답 구하는 건 쉬워요. Z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Z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는 거. 덧셈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기하에서 배울 최종 아주 마지막 개념입니다. 바로 뭐냐면 구의 방정식인데요. 자,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구는 입체에서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위에서 평면에서 한 정점, 어떤 고정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둔 걸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까요? 그렇지, 이게 바로 원입니다. 그때 이 일정한 거리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정점, 이거를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간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공간에서 어떤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으면 그거는 이제 입체, 공간에서 어떤 입체를 가지는 원 모양을 가질 수 있는데 결국 공 모양을 가지는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이랑 결국에 똑같지 않을까? 원에서 뭔가가 확장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 동일합니다. 어떤 고정된 점을 C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는 구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거리 R을 구의 마찬가지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배웠었다. 그렇죠? x-a의 제곱, y-b의 제곱, 그 다음에 z-c의 제곱의 루트 쉬운 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죠.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주자. 그럼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의 방정식은 어떤 거였어요? 원의 방정식은 여기에서 뭐가 없어진 애들? 그렇지.
요만큼 원의 방정식은 원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방정식은 이렇게 됐었죠. Z좌표가 없었다. 그치? 이렇게 하면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이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는 만들 수 있는데 거기다가 Z좌표가 추가된 게 바로 구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양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추가된 것이다. 원에서 Z좌표가 추가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간단합니다. 문제에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이랑 반지름 주어졌어. 이거 식은증 먹기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중심이 Z-0제곱이니까 Z제곱은 반지름 4의 제곱이니까 16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지난다. 그러면 중심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 모르죠. 하지만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뭘 하자. 그렇지. 0,0,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결국에는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지름의 양끝점 우리 원에서 많이 다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A와 B가 있으면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래요. 그러면 이 A, B의 딱 중간점이 결국 뭐가 될까요? 구의 중심이 되겠죠. 맞나요? 얘는 이 중점이 바로 구의 중심이니까 우리 중점 구하는 거 배웠어.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해주고 그러면 2겠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이겠네요. Z끼리 더해서 나누기 2하면 4겠네요. 얘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반지름 알아줘야 되겠죠. 반지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가 4,-2,-3이고 B가 0,2,5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AB를 구하면 AB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지름이죠. 그것을 반절해줘도 되고요. 혹은 자 반지름 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의 길이? 그렇지 AM 혹은 BM의 길이와 동일해지겠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BM 한번 구해볼게요.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결국 루트 그니까 3이 반지름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지. 따라서 원의 9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죄송합니다. 요게 4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마 3과 5를 더했으니까 2고 나누기 2라면 1이 돼야겠네요. z-1의 제곱은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9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원에서도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는 r제곱으로 표현하는 걸 우린 보통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것을 쭉 2차식으로 늘어놓는 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 y, z에 관한 2차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얘 혹시 9 아닐까?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구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꼴. 어떤 모양으로 가주셔야 되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그 다음에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많이 연습해봤죠?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으면 얘를 내가 x 뭐의 제곱이다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1을 더했으니까 1 빼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y랑 마이너스 6i 한번 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6i인데 뭐가 있으면 얘를 y 뭐의 제곱이라 바꿀까?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 9가 더해지고 내 맘대로 9를 더했으니까 9를 빼주면 되고 자 z 볼게요. z 입장에서는 뒤에 아무것도 없네. 오 아싸 게이드. 그러면 그냥 z제곱하고 남은 더하기 9는 0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기 z제곱 그대로 내려오고요. 운이 좋게 9 마이너스 9 지워지면 이 마이너스 1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는 1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9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따라서 중심이 얼마인 9죠?
그치? 1,3,0이고 반지름이 얼마인? 그렇지. 반지름이 1인 9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2번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배웠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구하던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거기에 Z좌표만 추가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부는 더하기, 외부는 빼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곱할 때 M 대 N에 x1, x2 쓰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점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 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3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9라고 하는 아이는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모여있는 점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쵸? 그게 바로 9의 방정, 그거 9고 9의 방정식은 9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 알면 이렇게 원에서 Z좌표가 추가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내수공이네요. 또르르 또르르 아쉽습니다. 자, 앞 페이지 여러분들 모두 다 완성해 두시고요. 뒷 페이지에 보면 형성평가 스텝1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하시고요. 출력 안 되는 친구들 마찬가지 전체 텍스트를 모두 다 연습장이나 A4용지에 자필로 작성해 주시고 답만 적지 마시고 풀이 과정 꼭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텝 2, 3 문제 해결한 경우에 사진 2장 이상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세특에 반영할 거고 내수공 23번과 24번의 스텝 2, 3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내수공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수공 24까지 우리 되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마무리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영상으로 만나요. 열공하세요. 아,